노후 준비를 위해 에디튜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10분 내외로 전하는 10분 한 주 시황입니다. 4월 19일에서 23일 사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보합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을 앞두고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공포지수도 낮은 편이고 금리도 낮게 안정되어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섹터별 종목별 한 주간 등락입니다. 헬스케어 쪽이 좀 상승했고 엔비디아, 인텔, 넷플릭스가 크게 하락한 것이 보입니다. 엔비디아 4%, 인텔 8.5%, 넷플릭스 7.5%가 빠졌습니다. 세 기업 주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추가로 테슬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관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인수가 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해당 인수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중국의 회방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떡상의 이유가 GPU, DPU, CPU까지 3종류의 칩을 만든다고 선언하면서인데요. 영국 정부가 ARM 인수를 거부할 경우 그 선언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CMA에 추가 조사를 해도 생산 지연이라는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쟁사들도 모두 방대하는 상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악재로 작용해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4%가 하락했고 한 주 내내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난망하여 악재지만 ARM 인수만 된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들고 있다면 존버, 불안하다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매출, EPS 모두 비트했지만 신규 구독자가 시장 예상치인 629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398만 명을 기록하면서 떡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장외에서 10% 가까이 빠졌지만 장이 시작하고 7%대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컨텐츠 제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컨텐츠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반기에 많은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경쟁도 심화되어 예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선진국들부터 코로나에서 하나둘씩 졸업하게 된다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 최강자지만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최강자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실적 매출 모두 비트했는데요. 어닝 가이던스를 좋게 내놓지 않아 떡락했습니다. 시장은 1.09달러를 예상했는데 1.05달러로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5.32%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크게 밀어주는 모양새여서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자율주행 중 사고로 2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중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로는 자율주행 기능이 꺼져 있었고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은 추가되지 않은 차라고 했습니다. 여튼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잘못인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얼마 떨어지진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테슬라가 사건이 터지면 학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2번 발생하진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월요일에 실적 날인 만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뉴스인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입니다. 기존 20%의 세금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인데요.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니 1년간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즉 하나로 11억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진 않겠죠? 골드만삭스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39.6%는 100년 만에 최고 세율이라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8% 부근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처리가 된다면 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본이득세 인상은 시장의 악재이긴 악재입니다. 시장은 그 소식에 놀랐지만 디테일을 보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회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8천억 달러 규모로 하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 비용, 전기차 지출 축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8천억에서 1조 규모의 인프라안이 먼저 추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프라 수혜주 ETF인 페이브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인프라 법안은 트럼프 때도 추진되었다가 말았습니다. 일부라도 수익 실현해서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의 미국 가족 계획입니다. 1조 달러 수준의 유급 가족 휴가 보육에 4천 달러의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과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호재이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어 더욱 빠른 경제 재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 20만 건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실업수당 감소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의 신호니까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여행, 항공주가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카니발 마이너스 4.35%, 델타항공 마이너스 3.68%, 부킹홀딩스 마이너스 4.53% 등 여행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악재이긴 하지만 언택트 주에는 호재입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해외여행 금지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내 여행만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 항공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편 비중이 높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빅테크의 실적 발표입니다. 월요일 테슬라를 시작해서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타벅스, 보잉, 수요일 애플, 페이스북, 목요일 아마존 정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빅테크를 안 사셨다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고 가지고 계시다면 존버를 추천드립니다.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지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나도 큰 만큼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만이니까요. 한 주간의 뉴스를 보니 아직도 코로나 이슈는 살아있고 미국의 유동성 공급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번 한 주간의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한 주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